1등이에요. GS는 신사예요. 그나마 홈쇼핑 중에서. 쉽게 말하면 약속하면 약속을 지켜요. 내가 이 제품 컨택해서 3번은 틀어줄게요. 아니면 내보고 10,000세트 만드세요. 그건 책임질게요. 그러면 얘들이 밤에 데이터를 돌려서라도 야간에 재방송을 틀어서 팔아주는 정직한 거고요. 내가 말하는 롯데라는 데는 아까 말하는 양아치라는 이유가 3번인도 약속해놓고 첫 방송 안 나오면 뒤도 안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나는 제품 이렇게 싸놨는데 아주 무섭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GS가 1등인 거예요.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GS 홈쇼핑 그 소비자들이 제일 또 매너가 좋아요. 또 그 다음 때 그래 또 하기 때문에 충성도도 좋고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왕영은 씨는 그래서 GS가 그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 안 썼어요. 다른 데는 다 연예인들을 내서 이렇게 할 때. 근데 GS 사장이 우리도 이제는 한번 해야 됐다 해서 왕영은이 데리고 오는데 3년에 40억 준 거예요. 3년에 40억을 보장해주고, 이 사람 방송도 많이 안 하잖아요. 토요일 2시간만 해요. 토요일 8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왕톡이라서 2시간만 해요. 하고 고문 직책 주고 기사에 차량에 사무실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법인카드, 외국도 마음대로 가고 제품. 근데 이 사람이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제품을 하잖아요. 한 3개월 동안 자기가 써요. 실제로 자기가 꼼꼼하게 써요. 그러니까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소비자 다 안다니까요. 한번 보고 뭐 약장사 하듯이 대충 하면 소비자가 어떤 우리나라 소비자인데 저 말이 사기라는 걸 안 느끼겠어요. 근데 정말로 분석하고 자르서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장단점을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써봐서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 사세요. 그러니까 콜이 콱 올라와서 1시간에 10억 파는 거예요. 왕영은 2시간에 20억 팔아요. 그러니까 왕영을 못 들어가서 난리죠. 저도 왕영을 하고 싶어서 난리 난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왕영은 MD한테 맨날 연락해요. 제품 좀 봐달라고. 제가 싸갖고 갖다 놓는다니까요. 이거 왕고문한테 한 번만 쓰게 해주라고. 그래서 왕고문이 써보고 이거 좋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다른 방송 10번 할 필요 없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 대신에 또 왕고문은 자기 한 시간에 하는 건 다른 데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게. 1년에 3번. 땡큐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타 마케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거 우리 전통 거니까 그런 명인을 쓰시든지,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셔야 돼요. 그 스토리에 그 모델을 이어온 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거 증거 자료가 있으면 돼요. 네. 증거 자료 있으면 됩니다. 조건 해놔야 되거든요. 그거 바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일본 칼이, 일본 세키시가 세계 3대 메이저 칼 생산지거든요. 영국 졸링겐, 독일 뭐 셰필드, 반대. 그렇게 하고 일본 새끼가 칼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니까 500년 역사, 800년 역사를 얘기하려니까 방송에서 그 역사 갖고 오래. 800년 역사를 이어오는 그런 800년 역사 뭐로 증명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사장에 족보를 따라 쭉 올라가서 일본 세키시에 있는 식도 제작협회 문헌 다 카피 떠서 그거를 공증, 그 정부, 그 지방주 정부에서 공증 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그 서류를 다 내서 그 멘트 한마디를 쓰기 위해서 800년 전통, 가압을 내려오는 그 전통, 명인의 전통을 그대로 전수한 이 칼, 이걸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말 못해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5대를 얘기하려면 5대째 뭔가 이런 거 하고, 할머니가 했다 이런 거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업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판매한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공식적 문서에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되죠. 아니면 뭐 신문에 났던 근거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거 쓸 수 있어요. 예. 장류 괜찮아요. 장류 괜찮아요. 괜찮고, 그게요, 방송하면 온라인으로 꾸준히 나와요. 사실 방송이 장점은 또 한 가지가요, 홍보하는 거잖아요. 1시간 동안 홍보할 수 있는 제품이 어디 있어요? 광고 15초짜리가 돈이 얼마인데요? 공중파에 15초짜리 광고가 돈이 얼마예요? 근데 1시간 내내 떠들어주는데요? 정말 좋다고. 그래서 그걸 업고 오픈 마켓에, 오프라인 마켓에 가는 거예요. 해피콜이 그랬고, 라겐락이 그랬고, 휴롬이 그랬고, 다 그래요. 라겐락도 전형적인 방송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 통 안에다 10,000원짜리 넣어갖고 어항에 넣었다 뺐다 하고 물 안 묻었지요 이러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 라겐락이 그 지금은 수천억씩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활품이니까 방송에서 유명인이 되니까 뭐 유사한 거 상관 글라스도 뭐 다 만들어도 라겐락 1등이잖아요. 제품 여기는 사실은 뭐 좋다 맛 할 게 없잖아. 다 비슷하잖아요. 중국서 만든 것도 다 똑같아요. 잘 만들어요. 이거 끄떡끄떡거리는 거 10,000번 테스트 하거든요. 다 기계에 갖다 놓고 똑같아요. 근데
락앤락이 1등 하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줬잖아요. 방송에서 돈도 벌었고 브랜드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쨌든 간에 브랜드를 만들어 보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제품을 자꾸 집어넣어서 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 브랜드 이름으로 팔아먹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신뢰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명인도, 그래서 자기 명인이 되면 그거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빅마마 이혜정 아줌마도 이제는 빅마마에 뭐 이렇게 써붙여요. 앞에다가 빅마마 이혜정의 떡갈비. 사실은 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공장에서 이것저것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거를 앞에다 자기 이름 붙여갖고 팔고 방송에서 벌고 로열티 받아도 벌고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런 쪽의 마케팅은 의외로 재밌습니다. 처음부터 크게만 생각 안 하면. 터지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10개에서 8개가 망하더라도 또 싸갖고 들어가 보는 건 언제 어디서 터질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뭐 어쨌든 깔라면 큰 데 가서 까봐야죠. 다 먹어봐야 요밖에 없는 시장 가갖고 뭘 먹을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한번 터지면 크게 볼 수 있는 시장. 그래서 저희는 그리로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 그 브랜드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네. 사실 그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소규모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브랜드 하기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 그 브랜드를 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까? 브랜드 할 수 있는 방법. 제 생각에는 예, 예. 뭐 TV 홈쇼핑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실은 전 지자체마다 전국의 전 지자체마다 농산물 브랜드를 강조하고 그쵸. 예. 성공하기 큰 힘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뭐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브랜드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영애 써서 할 수 없잖아요. 이영애가 10억짜리인데. 그러니까 이영애를 다 못 써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작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주 참외 같은 거라든가 포항 시금치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나름 뭐 사실 사내들 사과도 처음에 그냥 사과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사내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과는 사내들이다. 그러니까 방송을 다 쓸어먹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생산해서 모아서 방송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더라도 일단 뭐 하나 이름을 지어가지고 상표 등록하시고 그거 갖고 계속 입점 놓고 하셔야죠. 지금 저 아는 선배가 대구에서 건어물 하거든요. 그 바다에 뭐 이런 거. 그것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한 몇 년 하니까 이제 그 건어물은 그게 브랜드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김도 붙이고 멸치도 붙이고 자꾸 붙여서 이제 군이 돼서 이마트 가면 이제 한 코너를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뭐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셔야지.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제품 하나 가지고 뭐 열심히 두드려봤고 상품장 만들고 해가지고 MD차에 다니면서 좀 해달라고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고요. 또 과육 뿌리다가 망하기도 해봤고. 근데 농산품은 그렇게 해서 브랜드가 되면 또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더 이상 방송의 구조라든가 이런 건 별로 의미가 더 없을 것 같아서, 그죠? 뭐, 일단 진입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게 중요하지, 뭐, 이익 얼마나 고 이런 거는 해보시면 다 알아요. 그건 뭐, 누구한테 덜 주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똑같이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구체적인 거, 생각하시는 제품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 뭐, 필요하면 또 제가 했던 제품에 대해서 그 과정, 뭐 이런 거 한번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오늘 경험자로서 MD 학생 활동하시면서 나름대로 가진 직관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어느 정도 쌓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들에게 말해주시면 예, 이제 제품을요. 당연히 그랬어요. 그거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은요, 제품을 보는 눈이 1등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이거 돈 되겠다 안 되겠다 쉽게 말해서 돈 냄새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 돈 냄새 맡으면 못 맡으면 우리 같은 업종 하면 안 돼요. 100점 100패예요. 그래서 사고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되고요. 관점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제일 많이 봐야 돼요. 한국에만 보면 자기가 거기에 감정을 이입해서
다 돈 될 것 같거든요. 착각해요. 그래서 보통 그 착각하는 게 상황이 어렵거나 아니면 많이 못 보거나 둘 중에 한 개. 상황이 어려우면요. 자기 스스로 자꾸 동기를 부여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객관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멀리 와서도 버려야 돼요. 왜냐면 더 멀리 가면 그만큼 더 손해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버리고 새로 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안 되는 일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목도 안 좋은데 통닭 튀긴데 그 통닭집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분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소망을 두고 키우는 거예요. 막 여기 막 줄 서는 통닭집이 근데 거의 100 중에 100이 다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남는 거는 경험밖에 안 남아. 망해본 경험.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안 되니까 이 제품이 막 꼭 될 것 같아. 직원들도 막 하지 말자 그만. 이거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이걸 해야 돼. 왜? 다른 걸 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 여다가 뭐 온갖 거를 다시 뭐 정성을, 기도를 뭐 백날 한들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마누라가 새벽 기도를 뭐 1년간 안 될 게 되겠습니까?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물론 신은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는 기적을 하지만 아무 때나 기적을 하면 그럼 교회가 살지 말로 제가 사업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이제 상업적으로 적용하면 그래요. 그만큼 객관적이고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아니거든. 물론 거기다가 그런 게 더해지면 좋겠지만 뭐 맨날 홍해를 가르치진 않잖아요. 홍해 한 번밖에 안 갈랐잖아요, 아직.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뭐 조금 얘기가 그거지만 저는 아주 보수적인 그 선친들이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손이지만 그건 좀 별개라고 생각해요. 더 현실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세분화 디테일하게 정리된 사람이 성공해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기적은 그러니까 저는 기적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이 기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벗어나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정말 골똘하게 연구해서 이거는 된다.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면 그거를 찾아내야죠. 살을 붙여서 봐라 이제 봐라 하면 애들이 맞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성공한 것만 갖고 성공한 원인을 분석하지 망한 거를 분석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놓으면 와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보여주면요 다 관심 많이 해요. 학까 그래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업자들끼리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서 이 제품 보여주잖아요. 정말 좋으면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지금 아이템 한 개 좋은 거 소개해요. 그럼 끝나고 나서 좀 투자하면 안 될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하자고 막 들어와요. 아니면 몰래 카페예요. 그런 놈 많아요. 아주 친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여기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 먹으면서 물어봐요. 야 이거 내가 하려는데 어떻게 했니? 그럼 막 가만히 안 발단해요. 그 다음날 지가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특허 등록해요. 이 바닥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제가 55년 살아보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돈에 한장한 사회거든요.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다 돈에 한장했기 때문에 돈 앞에서는 형제도 버리고 부모를 버리는데 친구 하나 배우면 못하겠습니까? 내가 돌아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저도 겪은 거예요. 이제 여담인데 제가 샤워기를 하나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 억수로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게스트로 나와서. 그 친구랑 보여주니까 같이 하재. 그래서 2억씩 태우자. 그렇게 낮에 만나서 얘기 끝냈거든요. 근데 밤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샤워기 공장 사장이 전화 온 거야. 그래서 명함을 문자로 하나 찍어 보냈어요. 이 새끼 아니? 그래. 이 새끼 왜 그거 했니? 야, 지금 나한테 왔어, 돈 들고. 독점 계약서 쓰자고.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관계가 다 끝난 거죠. 근데 전화 받고 그랬어요. 욕을 해줬죠. 정말 말종이구나, 네가. 세상 그래요. 특히 사람들이 돈이 커 보이면, 그러니까 먼저 특허 등록해놓고, 지금 우리나라는 특허나 이런 디자인 특허 이런 게요, 남 못 들어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특허 목적이 뭐 내가 독점적 이게 아닙니다. 다른 놈이 나 못 건드리게 하려고 그냥 방어용으로 하나 내놔야 돼요. 지금 그런 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데 얼마나 냉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바닥이 그런 게 있고 저도 그거를 제가 몸으로 체득해 보니까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뺏기거든요.
실제로 그 공장 사장이 내하고 그렇게 친분이 없으면 걔 줘버렸어요. 그럼 저 끝나잖아요. 시큰해갖고 보여줬는데 그놈이 홀딱 물고 가. 아니면 특허를 내버려. 그래갖고 내가 물건 만들어 팔라고 보니까 걔가 내용지문을 보내, 방송사에. 이거 내 특허에 저축되는 물건이니까 판매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추적해보면 그런 내 친구예요. 한장하다니까요? 드라마에도 그런 내용 많아요. 이거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그 대브라마 나오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작을 때는 억수로 우리 있는 것 같아요. 뭐 별로 이익관계 없을 때는 이러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세상이 이권이 개입되니까 너무 무섭게 변하고 또 그런 유혹을 저도 받습니다. 자, 저거 빨리 깨차면 돈 되겠는데 왜 한 번만 뒤집으면 좀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욕심은 좀 있지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고 저는 보완을 합니다. 절대 오픈 안 하고 런칭할 때까지 쓸데없이 내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분명히 나한테 독이 돼서 오니까 가만 갖고 있습니다. 왜? 팔아 돈 되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흥분하지 않고. 그래서 제품을 정말 생각하시면요, 스토리를 좀 만드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드세요. 방송 60분 동안 뭐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좋고 왜 좋고 근거가 있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냥 좋습니다 하면 소비자들이 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800년 전통입니다. 이른 쇠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인이 한 땀 한 땀 두드리는 거 막 영상 보시잖아요. 막 정치는 거 이런 과정을 해서 그 다음에 막 촥 비우면 촥촥촥 나가잖아요. 막 오징어 들고 이러면 여기서 막 날아가요. 대파 들고 막 공중치기 이런 거 고급가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칼입니다 그러면 사겠어요? 뭐 60분 동안 뭔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좀 잘 갈고 닦아서 누가 봐도 살 수 있게 만들면 팔립니다. 한국은 그런 건 좋은 시장이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수출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쪽 파트는 수출이 참 좋아요. 수출이 잘 돼 있고 아까 설명하셨지만 한국 사람들이 해외 방송에 토대를 다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워낙 탁월하니까. 인도네시아 1등한 레젤도 한국 사람이 하잖아요. 1등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 잘 만들면 외국 가요. 외국 가고 특히 저는 이제 중국 시장을 지금 진출해서 하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 매력 있습니다. 중국 왜 좋은지 아세요? 중국도 이제 텔레비 틀면 1, 2, 3, 4, 5, 6, 7, 8 버린다 방송이에요. 기가 막혀요. 텔레비 딱 틀면 2번부터 북경 6호, 3번 동방, 해피고 기가 막히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뭐 열린 시장이잖아요. 텔레비를 틀었는데 뉴스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방송이 나와. 그럼 일단 사람이 보면은 사잖아요. 근데 중국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국에서 이제 어차피 지금 중국가 FTA 돼 있거든요. 많은 품목들이 지금 이거 관세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스텐 제품은 관세율 제로입니다. 관세율 제로이기 때문에 가깝잖아요. 3일이면 들어오는데 상해에서 실으면 4일이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뭐 싸고 반대로 우리 거도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외 시장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한 10년, 20년 잘 닦아서 브랜드 하나 잘 만들면 한 2대 동안 먹고 살잖아요. 당대에 쇼부는 할 수 있지만 막말로 어르신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갖고 손자가 하게 되면 이제 역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일본 애들은 지금도 낫또 같은 거 팔아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가와 장미라고 걔들은 가보면 이력서에 아주 옛날 일본 막 이렇게 건물 있잖아요. 그 막 눈 막 이런 그런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 독 같은 거 쫙 묻어놓고 그 위에 장화 신고 이렇게 모자에 뭘 쓰고 나무 주고 갖고 막 이렇게 사진 다 있어요. 그런 리스토리가 그러니까 150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50년부터 생산했고 그때 사진이 있고 그 낫도 갖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찾아요. 한국에서도 저기 평창 같은 데 가면 낫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히스토리가 없어요. 낫도는 일본의 원조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서 200년 전통이야. 일본에서 1등이야. 장인이 만들었어. 근데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 그럼 저 수입에 팔죠. 말로 왜 팔겠습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애국할 필요 없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방송에서 되게 좋아해요. 빨리 갖고 오래.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맞춰놓은 디테일한 요소만 들어가면 제품은 찾으러 오고 막말로 그런 제품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반대로 제가 혹하죠. 그러니까 우린 제품 보면 누구나 알아요. 좋은 건 좋은 줄 알고 맛있는 건 맛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안 맛있는 거를 내 감정 싫어서 백날 맛있다 하면 젓가락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맛있으면 가만히 또 젓가락이 막 들어와요. 제품 이래 팔아야 되거든요. 제품은 상대가 혹해야 돼요. 그 제품은 갑입니다. 제품만 잘 만들면
흔들릴 수 있고 아무리 MD가 우리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라도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방송 사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결론은 사설이 좀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도 결론은 뚝심 있게 제품을 만들면 제품을 소비자가 인정해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의외로 이쪽 분야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저희는 공산품 딱 사갖고 정말 좋으면 그냥 훅 때려 끝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그만큼 준비한 대신에 오래 가요. 저희는 사실 반대로 제품 계속 구상해야 돼요. 한 개 갖고 잘 파면 1,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품 컨택하고 다녀요. 계속 공장 가서 체크하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샘플비만 해도 몇천만 원 있어요. 왜냐면 가는 때마다 샘플 사와야 되니까 막 사무실 쌓인 게 다 샘플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샘플 대방출 하면 저기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뭐 그런 거 할 때 경품으로 가서 다 풀어요. 하다못해 히슬러 압력밥솥까지 갖다 풀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보려고 다 사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제품을 좀 하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뭐 망한 제품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 망한 제품 말씀드릴게요. 많이 망했어요. 정말 쉽게 말해서 재고가 쌓여서 창고 가까이 가면 두통이 와요. 생각해 보세요. 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 이천 쪽에 한 100평짜리 창고를 갖고 있는데 거기 물건이 파랗게 써 있어요. 2년 동안 못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까지만 가면 벌써 두통이 와요. 우리 집사람은 그걸 보지도 않아요. 안 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 근데 물량이 많잖아요. 뭐 1, 2천 개래야 어떻게 보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사실은 그런 건 원가 내지는 좀 적자 날 거라도 돌려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우리나라에 이제 오픈 마켓들, 소셜이라든가 쿠몬, 뭐 쿠팡, 티몬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11번가에 그 핫빌 이런 코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뭐 지구라든가 지마켓 이런 데도 그 MD들하고 잘 미팅을 하면 사실은 그게 좋은 게 마진이 싸잖아요. 오픈마켓은 마진이 15에서 15%밖에 안 돼요. 걔들 마진이. 그래서 팔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셜도 맛이 가는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제품이 적으니까 검색하면 금방 해서 됐는데 이제는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보다가 지쳐요. 저도 지쳐요. 찾다가. 그러면 한 개를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걔들하고 딜을 하는데 마진 좀 더 주고 우리 거를 좀 때려달라. 그럼 애들이 이메일 날리거나 문자 날리거나 쫙 날려줘요. 그 사람들이 보면 사거든요. 메일 같은 데 오거나 문자로 오면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괜찮아. 그래서 지금 각광받는 게 카카오나 저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왜? 보다 보면 들어오니까 사잖아요. 그것도 하면 뭐 하루에 한 1000개씩 2000개씩 나가요. 근데 그쪽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카카오 애들도 마진을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15% 20% 하다가 요즘은 심지어 30에 35%까지 달라 그래. 마켓이 돼버렸어요. 규모 커지니까. 여하튼 저는 그런 데하고 좀 관계가 좋아서 한번 하면 뭐 하루에 10,000개도 팔고 이래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오픈하면 새벽 한 4시, 5시 되면 10,000개 엔딩 마감 쳐요. 속은 상하죠. 마진 없이 날리니까. 이제 그러면 아침에 그 짝에 상무가 전화 와요. 10,000개도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아주 잼장 지르는 소리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건을 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뭘 손해를 보고라도 돈을 돌려야지 그걸 쌓아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방송 물량은 그런 맹점이 있는데요. 그런 쪽을 잘 활용하시면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아주 그런 파워가 대단합니다. 정말 물건이 좋고 싸잖아요. 그러면요 밤새도록 퍼날라요. 지만 사는 게 아니고 막 지 블로그 지 친구들한테 막 날려서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왜냐하면 댓글을 달아줘야 돼요. 이게 내가 딜을 올리잖아요 오늘 밤에. 그러면 계속 앉아갖고 우리 직원이나 제가 댓글을 지문에 답글을 계속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요 용감한 게 2시, 3시, 4시 계속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새벽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물건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연배가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요 이거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이 시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구매력이요. 이거 한번 맛보면요 짤짤합니다. 24시간에 10,000개 한 팔아보세요. 50,000원짜리를 24시간 동안 팔았는데 10,000개를 팔았다? 1년 장사 아닙니까? 1년 장사 한 거예요, 1시간에.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요, 구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기저귀 분유 시장 있죠. 그런데 그 분유 기저귀 대리점 어딘지 아세요? 저 양산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땅값 제일 싸고 땅값 제일 싼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창고 해놓고 사무실 해요. 왠지 아세요? 경비 줄이려고. 왜?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검색해서 기저귀 100원만 사도 거기 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색량이 워낙 탁월해서 이제는 뭐 한 50대 이상 가격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마트 가서 사는 사람 빼고는요, 얼마나 좋아요. 마트 갈 필요 여기서 검색해서 클릭하고 여기서 결제하면 우리 집까지 갖다 주는데,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클릭만 하면 그대로 가져가는데,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 기가 막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100원, 200원 갖고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제품 하나를 대리점에 주잖아요. 대리점 2군데 주면요, 얘들이 서로 싸워요. 근데 내가 이제 가격을 지키라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럼 평일은 가격을 같이 올려놔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저녁쯤 되면요, 가격을 500원 딱 내려놓고 퇴근해버려요. 그리고 전화 안 받아요. 주말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못 내린 놈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뭐, 딱 오픈된 데서 가격 500원 더 싼데 얘 거만 살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놈은 전화 계속 와요. 사장님 이거 막아주셔야지. 한 놈은 전화를 주고도 안 받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커도요, 한 채널이에요. 다 오픈돼 있어요. 실시간 검색하면 최저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만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없을 때는 지역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살라고 지역을 다 돌아보고 사겠습니까? 기왕 있는 데가 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말씀 나온 김에 드리면, 지금 홈앤쇼핑에서는 방송을 40분 해요. 다른 데는 아직 1시간 해요. 40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홈앤쇼핑 사장은 앞으로 모든 마켓은 일로 간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집에서 텔레비도 안 본다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고 그거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구매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 일로 끌고 가려고 이걸로 사면 1010이잖아요. 이걸로 사면 10% 할인에 10% 적립 줘요. 거의 10,000원짜리 8,000원에 사는 건데 홈쇼핑 보고 전화 오면 10,000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라고 친절하게 설명하잖아요. 물건 파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팔면서 이걸로 사세요. 그러면 방송 호스트가 방송하기 전에 이거 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앱 깔고 앱으로 사세요. 그러면 1,000원 더 빼드립니다. 지네들이 스스로 깎아줘요. 이걸로 방법을 가르쳐줘.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면 손해잖아요. 모르는 놈한테 비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온 놈한테 싸게 주더라도. 누가 원래 싸게 팔던 거니까 싸게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홈쇼핑은 가르칩니다. 왜? 이걸로 사게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0분 방송하는 이유가 40분 하게 되면 더 많은 제품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홍보는 방송으로 하고 판매는 이걸로 24시간 한 달 365일 이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때나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송 판매가나 이 모바일 판매가는 똑같이 정해놓고 이걸로 사면 한 달에 10만 원 팔면 2만 원 적립금 주고 그다 10% 대주고 릴레이 해갖고 또 하면 그다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 100만 원 주고 다 사고 이걸 사는 60만 70만 원에 사.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얘들은 맞아요. 그래야 마켓에 더 가지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송 송출료를 적게줘요. 홈쇼핑 방송 송출료를 내고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줄이는데 그러니까 그 방송진흥위에서는 홈쇼핑을 되게 싫어해요. 이제 꼼수를 부렸다고. 그러나 이걸로 갈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제품도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품장을 멋지게 만들고 데이터가 멋진데 들어와서 딱 보는 순간 이거 살만하네 라고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면 이 시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이미 시장이잖아요. 결제도 우리는 아직까지 웬만한 거는 카드 주거나 현금 주지만 중국은 이걸로 갖고 이페이로 결제하잖아요. 이거 이자 없는 거 그냥 어떤 은행에다가 그냥 돈만 꼽아놓으면 여기서 이자 떼지도 않고 수수료도 없으니까 사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아서 수수료 없이 바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노점에서 꼬치 파는 할머니도 돈 안 받고 이거 해요. 한국보다 훨씬 발전됐어요. 그리고 더 이걸 해달라 그래요. 우리는 시장 가면 현찰이잖아요. 카드 아무것도 없고. 근데 거기는 길가 호떡 장사도 이거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가 돈을 많이 두진 않아요. 몇십만 원씩만 항상 갖고. 이게 현찰이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갖다 하면 되는데 파는 사람도 좋아요. 카드에서 하면 수수료 띠가잖아요. 이건 수수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은 이 시장 되게 커요. 한국도 이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 이걸로 하니까. 그리고 화질이 너무 좋아졌고 구독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으로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지 시장의 추이를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 한 발 뛰다 보면 또 그 베이스가 있어야 뭐라도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홈쇼핑에 성공한 회사들이 처음부터 삼성, 현대가, LG가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홈쇼핑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닥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품 하나 어렵게 만들어 들어왔다가 그것이 만들어져서 뭐 슈롬도 사실 뭐 홈쇼핑이 만들어졌죠. 슈롬 백화점 사는 사람 없잖아요. 연간 4천, 5천억 팔아도 슈롬은 홈쇼핑. 그 다음에 그때 왜 뭐 이렇게 우려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홈쇼핑 안에 못 팔아요. 어디 가서 그렇게 팔겠어요? 백화점에 하루에 몇 개 팔겠어요? 홈쇼핑이고 홈쇼핑 마켓은 괜찮다. 그리고 마진 구조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디 입점해도 35%, 40% 마진 안 주고는 못 팔죠. 가서 진열해 놓고 파는 만큼 돈 주잖아요. 매입도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돈 딱딱 떨어주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홈쇼핑은 재밌는 시장이고 도전해 볼 만한 시장이고요. 그래서 공 들인 만큼 해볼 만하고. 예, 먼저 말씀하세요. 네, 궁금한 게 홈쇼핑에서 취급하는 게 딱 제품이잖아요. 보통 이제 사는 사람이 쓰는. 근데 혹시 그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식당에 가면 커피 요만한 자판기가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100원씩 넣고 뽑아 먹는. 네. 만약에 그 자기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네가 사거나 나한테 임대를 하면 이걸 가지고 네가 수익을 낼 수 있다거나 무점포 창업이 된다거나 뭐 이런 제품들이나 이런 서비스도 할 수 있죠. 대상이 될 수 있는. 할 수 있죠. 렌탈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렌탈 쪽도 그런 쪽이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근데 이제 그걸 홈쇼핑하고 어떻게 이익을 쉐어할 거냐를 네.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렌탈 많이 하잖아요. 네. 요새는 타이어도 렌탈 하잖아요. 네. 그죠? 그건 이제 제 안내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죠. 서비스를 파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면 말이 되죠. 예. 제가 경운데요. 읽으시나요? 예. 들깨 농부입니다. 유기농 들깨를 재배하는데 만평, 내년에 생들기름을 출시하려 합니다. 생산된 유기농 들깨로 약 2,500병 생산됩니다. 제가 가공하는 방식은 햇볕에 말리거나 실온 건조로 착유합니다. 제가 받고 싶은 가격은 병당 4만 원 수준인데 홈쇼핑에서 가능할까요? 이게 몇 밀입니까? 용량이? 250. 예? 250.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이게 용량이 가격이 어떻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 조사해 봐야 되니까. 생들기름 확인하잖아요. 근데 제가 할 때 수량은 적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이거 제가 좀 볼게요. 사장님께서 이거 갖고는 한 번 방송할 물량이 안 돼요. 그렇잖아. 이거 갖고는 방송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30분 만에 팔고 끝내야 돼요. 목표 1억 갖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처음에 이걸 하려면 한 최소한 5,000병에서 10,000병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1회 방송이. 가격이 엄청날 텐데. 판매가 4만 원이면 제가 받고 싶은 예, 그러면 4만 원이면 7만 원 정도. 예, 7만 원 정도면 그래도 5,000병은 돼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5,000병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방송하고 끝나면 안 해줘요. 그래서 사장님도 손해예요. 왜? 한 번 방송하려고 인프라를 많이 준비하면 이거 예를 들어 한 번 준비하는데 1억이 들었다. 그럼 10번 하면 1,000만 원씩 나눠지잖아요. 근데 한 번 하면 1억 비용 다 들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은 1, 2, 3회 1, 2, 3 하면 망한 거예요. 돈 못 벌어요. 적어도 5번 넘어가야 그때부터 좀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투자한 거 회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쭉 가져야 돼요. 쭉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익 구조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거 써먹으니까.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준비하는데 한 4, 5천만 원 들었다. 베이스로. 그럼 여기서 이익이 얼마나 남는지 모르시지만 이익이 여기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추가 방송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실 이게 홈쇼핑 제품은 생산 수급도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생산이 연방으로 탁탁탁 안 따라오는 건 안 해요. 터지면 발주 팍 주면 막 하루에, 그러니까 저희 후라이팬이 그렇거든요. 금형 한 번 3벌 정도 파놓고 테스트 물량 딱 방송 딱 해서 그날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날 밤에 10만 개, 5만 개 발주. 그런 공장 3개가 막 밤새도록 돌리는 거예요.
그래 중국을 선호하는 거예요. 중국은 1000명, 5000명씩 되는 공장들이 많아요. 돌리면 미치듯이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런 품목이 안 되는 건 되게 위험하죠. 왜? 쉽게 말해서 시장을 만들어 길을 닦았는데 이제 갈라니까 갈 게 없어.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이 없는 회사에서 다 될 줄 알고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위험해요.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아무도 장담 안 해요.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장님이 이게 정말 된다 생각해서 한 5만 병을 만들어 놨어. 방송을 때렸는데 1000개 나갔어. 그러면 나머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샘플 해갖고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단계로는 이게 반응이 왔을 때 지속적으로 갖다 퍼볼 수 있는, 그 다음은 채널이 확 돌아가거든요. 테스트 방송 한 번, 두 번 해서 결과가 딱 나오면 채널을 확 풀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의 장점이 단점인데요. 공장들은 되게 싫어해요. 한국 홈쇼핑 공장을 제가 싫어해요. 제가 한 6년 전에 혹시 아시는 분이 스위스프로츠라고 야채 다지기가 있어요. 통에다 집어넣고 줄 쭉쭉 당기면 지가 다 갈아주는 거 있어요. 그거 특허받은 거거든요. 이제 그게 수입품이잖아요. 그 방송을 딱 해서 빵 터졌어요. 물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롯데도 오라고 뭐 다 오라는데 갈 수가 없어. 물건이 있어야지. 현대만 했거든요. 그 심지어는 물건이 들어와서 인천 세관에 도착하잖아요. 컨테이너가. 그러면 방송해요. 그래 놓고 통관해서 그 물건 배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하고 터지니까 한 15월 공장 갖다 줘버려요. 제발 생산해달라고. 근데 공장들은 갑자기 라인을 증설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얘들이 라인 증설해서 시설 다 해놨는데 한 6개월 와가지고 안 가져가면 얘들은 여기서 벌었는 거 시설 투자비 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1년 단위로 정확하게 물량을 나눠서 달래요. 근데 한국 홈쇼핑은 안 그래요. 뜰 때 떠야지 못 뜨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에 극렬하게 대립됩니다. 일본은 방송을 한 번 런칭하고 5년 정도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산하는 입장에서 일본이 좋아요. 그냥 조금씩 꾸준하게 계속. 근데 우리는 제품 만들어 6개월 이상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대신 6개월 동안 3년치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력 있어요. 근데 생산 공장은 난색을 표해요. 그러니까 제가 후라이팬 할 때도 우리 공장들에게 하면 얘들이 뭐라는 거 금명비 내보고 내래요. 왜? 너 다음 거 책임 안 져줄 거 아니냐? 그럼 금명비 네가 다 내라. 그럼 찍어줄게. 그럼 금명 네 가져가라. 그런 딜을 걸어요. 그럼 내가 오케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걔들 알면 안 해요. 지들이 시설 투자 다 해놨다가 6개월 반짝 가져가고 안 가져가면 지들은 벌었다는 게 시설을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못 팔잖아요.